오늘도 시장은 뭐 굉장히 좋았고, 코스피는 0.74%, 그리고 코스닥은 0.53%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뭐 굉장히, 상당히 불장이다. 지금도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오른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보면은 코스피가 상승 종목수가 428개고요. 하락 종목수가 458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더 적었죠. 그런데도 코스피는 0.74% 올랐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7개가 올랐고 716개가 빠졌는데 0.5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상승 종목수가 좀 많았는데 이것도 장중에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이거 돌린 거예요. 장막판에.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쪽으로.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상승 종목수가 숫자의 개수로 본다면은 오늘 그 지수 상승을 크게 대변할 만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사실은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쪽 왼쪽이 코스피 100이고요. 오른쪽이 코스닥 100인데요. 보시면은 뭐 코스피 100에 보면은 빨간 색깔이 네이버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정도 또 투자에너빌리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이버가 시총 상위에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위거든요. 오늘 네이버가 시총 11위가 지금 18%나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수 상승을 상당히 견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이닉스니 삼성바이오니 뭐 LG엔솔 다 파란 색깔 아닙니까? 근데 그런 파란 색깔들을 딛고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한 것은 오늘은 네이버의 힘이 컸고 또 삼성전자의 힘이 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약간의 지수 왜곡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보면은 막 올라오던 그 시기에 보면은 이쪽이 다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뭐 요즘 보면은 오늘만 보더라도 파란 색깔들이 꽤 보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파란 색깔들이 꽤 보이죠. 근데도 0.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덕산네오룩스라든가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코스닥 100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준 것들이 상당히 큰 이제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의 날이었다. 결국에는 지수가 좋았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지수만큼은 그렇게 크게 선방은 많이 못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요 근래랑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대부분 다 상승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 종목수가 예전보다 조금 적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피로감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요. 이제 선물을 볼까요? 코스피 선물을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작년 고점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 부근까지 붙여 있죠. 그래서 고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선물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바로 돌파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확률적으로 약간 쉬었다 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어제 봉만 이렇게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봉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은 어제 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것은 이제 거의 뭐 고점 봉으로 봐도 되는 정도의 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밀어붙이면서 위쪽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제 그 어제 봉에 어떤 위협 같은 것들, 위협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이제 많이 반감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는가 하는 부분들, 또 설령 이것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이 상당히 되는 자리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을 안 깨고 선물이 지금 올라간 게 며칠째냐면요. 5일선 탄 게 이날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종가로 5일선을 지금 훼손한 적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거래일째 지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과열권이에요. 과열권인 거는 분명한데 시장은 아직까지도 쉴 기미를 안 보이죠. 조금 쉴까 싶었는데 오늘 같은 날도 5일선을 한번 깰까 싶었는데 갑자기 또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쫙 끌어당겼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제 핑곗거리가 조금 생기게 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쉬어감이 좀 가능한 자리라는 것은 계속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아까 보여드린 이 코스피 100 종목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그동안 많이 오르던 뭐 이제 그 조선주라든가 또 뭐 상법 관련 주들, 또 뭐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파란색들이 많이 나오고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그동안 안 오르던 삼성전자가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면은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코스피가 작년에 이런 이제 작은 박스권 여기서 이제 나왔던 요 반등, 이 반등은 우리가 뭐 조방원이라고 불렀던 그 모멘텀이 되겠죠. 조선 방산 원자력이 이끌던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900 정도까지의 구간, 이 구간은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까지도 허니문 랠리입니다. 허니문 랠리의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의 재차 상승은 과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까? 계속해서 뭐 정책 그 모멘텀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허니문 랠리 뭐 6개월, 1년씩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더 갈 수 있을 텐데 그 모멘텀은 뭐냐면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이죠.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하반기가 되면서 특히 우리 시장을 이끄는 이제 뭐 대형 섹터 반도체죠. 반도체 실적이 이제는 뭐 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적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유동성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하반기 때는 미국의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저는 이제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서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계속 제가 그 1000일선 돌파하면 3000까지 간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이미 3000은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아직 실적 랠리 우리가 써먹지도 않았는데 정책 랠리만으로 왔고 실적 랠리라든가 유동성 랠리는 지금 킵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건 아직 써먹지도 않은 재료예요. 써먹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이제는 그걸 써먹는다면 저는 충분히 3,300까지 올해 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사실은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뭔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피로감들을 좀 싹 좀 청소를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한번 하고 올라가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좀 그 시장이 좀 난해해집니다. 도대체 종목도 순환 매도도 굉장히 빨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맨날 가던 종목만 가게 되니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쉬었다 갈 여지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제가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쉬었다 갈 만한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고민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조금 참을 필요는 있고요. 중동 불안감 같은 것들은 지금 확산이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면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서로 그 파워가 좀 비슷비슷해야지 이게 뭐 확전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럴 텐데 지금은 그 파워가 너무 그 밸런스가 그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거기에다 미국까지 지금 뒷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느냐 안 막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이란 입장에서 실제로 막은 적도 없었고 막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군자금 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시에서 바라보는 거는 작년에도 결국 유야무야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로 보고 있죠. 불안감이 확산되는 건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될 만한 구간에는 와 있다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반도체 봐야 되겠죠. 요즘 삼성전자가 쭉 올라오는 기미가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62,500원 이쪽 이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뚫고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물론 이제 날아가느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박스권을 뚫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7월달 초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리포트들이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톤이 상당히 그 한 두세 달 전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될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만 보더라도 이제는 하반기부터 HBM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새롭게 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는 다시 이제 상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을 그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뭐 메모리가가 오르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오르고 있고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날아가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갈 것이고 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부장들도 다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런 테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나 테스 이런 종목들은 진짜 반도체 메모리 시장 회복이 안 되면 안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데이터 안 봐도 반도체 시장이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뭐 2분기 때 최대 실적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제가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반도체는 이만큼 올라온 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우리 하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관련주들에서 이제는 랠리가 또다시 시작이 된다면은 반도체주들로 이제는 또 그 수급이 또 변하겠죠. 체인지가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우리가 빼놓지 않고 계속 봐야 되고 분명히 포트 안에 있어야 될 그런 이제 섹터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뭐 3, 4년의 저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서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다. 그리고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그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로 지금 꼽히고 있죠.
그 테슬라의 차를 지금 상대할 수 있는 뭐 아이오닉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자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도 지금 바닥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뭐 부품주들 보면 현대모비스 뭐 잘 날아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기아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이제 얼마나 뭐 빨리 올라오느냐 늦게 오르냐 이제 속도의 차이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미국 내 공장 두고 있는 SL이라든가 뭐 화신 이런 부품 업체들 또 한 번씩 움직이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또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죠. 예, 뭐 SS랩 같은 경우도 반등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은 또 이제 좀 쉬고 있고, 퓨런티어도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텔레칩스라든가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올라갔고, 인포뱅크가 오늘 또 이제 올라갔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지금 22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행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물론 그거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일정은 좀 변경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좀 변경이 되더라도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죠. 로보택시 운행이.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또 6월 28일 날은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를 이제 고객의 집까지 실제로 자기가 자율주행으로 운행해가지고 배달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높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좀 계속 아직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단지 이제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행이 되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슈팅들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게임주들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게임주들 요 근래 참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크래프톤 또 오늘 올랐는데 크래프톤도 만약에 이제 크래프톤 40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은 또 한 번에 또 탄력이 좀 붙을 자리가 올 것 같고요. NC소프트 아이온2가 그게 뭐 처음에 발표됐을 적에 뭐 반응이 안 좋다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반응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온2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신적 모멘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더 갈 걸로 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죠. 중국 모멘텀 제일 많이 받는 거는 펄어비스 같아요. 펄어비스도 뭐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지금도 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올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화장품이라든가 뭐 실리콘투 엄청 잘 갔죠. 또 카지노,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롯데관광개발은 뭐 이제 따라잡지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여행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중국에 관련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여행주들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딱 좋겠죠. 그리고 또 뭐 화장품주들은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간 종목들 사기는 좀 힘들고요. 뭐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렇게 눌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또 코스맥스도 눌려준다면은 한번 들어갈 만하고, 뭐 한 종목 제가 이제 몇 번 소개를 좀 시켜드린 종목인데 저가권에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의 실적 향상을 지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요즘에 제일 핫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 있죠.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미국은 지금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법안 통과가 좀 시간이 남았죠. 그 법안 통과가 돼야 이제는 모멘텀이 재료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근데 계속 움직인다는 말이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는 소리는 아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음봉에서 사서 양봉에서 팔고 하는 단기 매매는 계속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만국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음봉에서 사면은 단기 매매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법안 통과 시까지 모멘텀은 남아 있으니까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계속 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오늘 뭐 제일 시장에서 지금 부각됐던 게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 네이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마이옴 AI 이런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 SDS라든가 LG CNS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카카오도 또 이쪽으로 또 집어넣을 수 있겠죠. AI 쪽으로 다 이제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이제 수혜주들을 좀 봐야 돼요. 이런 소프트웨어주들은 사실상 그 진짜 수혜주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사의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는 삼성 SDI나 CNS라든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실제로 모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쪽들이 실제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그런 쪽을 보셔야지, 이런 작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날아갈 거로만 그렇게 보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오히려 단기 투자로 대응하시고, 저는 뭐 네이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데 네이버 앞으로도 저는 쭉 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음봉 나오면 또 들어가십시오. 장기 투자하실 만한 종목으로 충분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FMC 있습니다. FMC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걸로 다들 보고 있지만, 단지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가령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계속 견지를 한다. 금리 인하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시장은 핑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좀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MC 성명서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 FMC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좀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2차 상승을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하반기 실적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 뭐 자동차, 화장품, 로봇,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을 이끌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종목들을 이제 교체할 준비들을 하셔야 되고, 서서히 교체들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2차 랠리도 이제는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오게 되니까요. 어쨌든 시장은 2차 랠리가 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주 FMC 때까지는 너무 또 열심히 하지는 말고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